지난달에 제 지인 한 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이 인터넷을 뒤지다가 중입자 치료라는 걸 알게 되셨대요. 이게 최첨단 치료래.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대. 근데 비용이.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3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암 환자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다는 치료가 있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든 해보고 싶은 게 가족의 마음이죠. 특히 중입자 치료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암 치료의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더 관심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입자 치료가 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모든 암에 다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중입자 치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작정 비싼 치료가 최선은 아니거든요. 환자의 상태, 암의 종류,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중입자 치료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X선이나 감마선을 사용하는데요. 중입자 치료는 탄소이온을 빛의 속도의 70% 정도까지 가속시켜서 암세포에 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탄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낸 걸 중입자라고 하는데 이걸 엄청난 속도로 가속시키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입자를 암 조직에 정확하게 쏘면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일반 방사선 치료와 뭐가 다르냐고 물으실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 전달 방식입니다. 일반 방사선은 몸속을 통과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방출해요. 피부부터 시작해서 암 조직을 지나 그 뒤쪽까지 계속 에너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아닌 정상 조직도 같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입자는 다릅니다. 몸속을 지나갈 때는 에너지를 거의 안 쓰다가 특정 깊이에 도달하면 한 번에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걸 브래그 피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목표 지점에서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 주변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일반 방사선은 칼로 쭉 그어서 베는 거라면 중입자는 정확한 지점에만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훨씬 정교하고 주변 피해가 적겠죠? 이게 중입자 치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입자는 일반 방사선보다 생물학적 효과가 23배 강합니다. 같은 양의 방사선을 쐬더라도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특히 방사선에 잘 안 죽는 암세포들, 저산소 상태의 암세포들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거 정말 좋네. 모든 암 환자가 이걸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중입자 치료가 모든 암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입자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첫째, 암이 한 곳에 국한되어 있을 때입니다. 전이가 안 됐고 크기도 적당할 때 좋아요. 둘째, 수술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암일 때입니다. 뇌나 척추 근처, 중요한 장기 옆에 붙어 있는 암 같은 경우죠. 셋째, 방사선에 잘 안 듣는 암일 때입니다. 육종, 악성 흑색종 같은 암들이 여기 해당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암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전립선암은 중입자 치료의 대표적인 적응증입니다. 전립선은 주변에 방광, 직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데 중입자 치료를 쓰면 이런 장기들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만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많은 전립선암 환자들이 중입자 치료를 받고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간암도 좋은 적응증입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수술이 어렵거나 위치가 애매해서 절제가 힘든 경우에 중입자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폐암 중에서도 조기 폐암이나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이고요. 두경부암, 그러니까
머리나 목 부분의 암도 중입자 치료에 좋은 대상입니다. 이 부위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수술하기도 까다롭고 일반 방사선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중입자 치료를 쓰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척추나 골반뼈에 생긴 육종도 중입자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육종은 원래 방사선에 잘 안 듣는 암인데 중입자의 강력한 생물학적 효과가 이런 암에도 잘 먹힙니다. 그리고 뼈 주변의 중요한 신경이나 척수를 보호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소아암 환자들에게도 중입자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기라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중입자 치료는 정상 조직 손상이 적으니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입자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암도 많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암이 여러 곳에 퍼져 있으면 중입자 치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중입자 치료는 국소 치료거든요. 한 부위를 정확하게 때리는 건 잘하지만 온몸에 퍼진 암세포들을 다 치료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폐암이 뼈로 전이됐다거나 유방암이 림프절을 넘어서 간이나 폐로 퍼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보다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표적 치료, 면역 치료 같은 전신 치료가 더 적합합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소화기 암도 중입자 치료에 좋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장기들은 움직임이 많거든요. 호흡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고 소화 활동으로도 계속 움직여요. 중입자 치료는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이 생명인데 목표물이 계속 움직이면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혈액암, 그러니까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암도 중입자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암들은 온몸에 혈액과 림프계에 퍼져 있는 거라서 국소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속이 빈 장기, 예를 들어 위나 방광, 대장 같은 곳의 암도 조심해야 합니다. 중입자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장기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있어요. 이걸 천공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입자 치료는 정말 비쌉니다. 한국에는 아직 중입자 치료 시설이 없어서 대부분 일본으로 가시는데요. 일본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면요. 일단 시설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중입자 가속기라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게 축구장 크기만 한 거대한 시설이에요. 건설 비용만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전기료만 해도 장난이 아니고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본에는 현재 6곳의 중입자 치료 시설이 있습니다. 치바, 효고, 군마, 가나가와, 오사카, 야마가타에 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전액을 다 내야 합니다. 비용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치료비 자체가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고요. 여기에 초기 검사비, 영상 촬영비, 입원비 같은 게 추가됩니다. 그리고 일본 왕복 항공료, 숙박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총 비용이 3천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치료 기간이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의 체류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에서도 중입자 치료센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건설이 완료되더라도 초기에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 보험 적용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비싼 돈을 내고 치료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입자 치료가 효과적인 암 종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중입자 치료의 5년 생존율이 90%가 넘습니다. 일반 방사선 치료나 수술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부작용은 훨씬 적습니다.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같은 부작용이 수술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요. 이런 경우라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간암도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5cm 이하이고 혈관 침범이 없는 경우에는
국소 제어율이 90%가 넘는다고 해요. 수술이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수술 위험이 큰 환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뼈 6종의 경우도 중입자 치료가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면서 장기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척추나 골반 같은 곳의 6종은 수술하면 큰 장애가 남을 수 있는데 중입자 치료로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환자가 이런 좋은 결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암의 위치, 크기,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이 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중입자 치료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중입자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일반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다고 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치료 부위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 머리를 치료하면 탈모가 생길 수 있고 폐를 치료하면 방사선 폐렴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 손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입자가 들어가고 나오는 부위의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벗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 부위 주변의 정상 조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암만 쏠 수는 없거든요. 장기적인 부작용으로는 섬유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사선을 받은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암 발생 위험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방사선을 쬐은 부위에 나중에 다른 암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물론 일반 방사선 치료보다는 위험이 낮지만요. 치료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야 하고 치료 자체는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준비 과정이 길어요. 정확한 위치에 쏴야 하니까 자세를 잡고 고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4주에서 6주 동안 거의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일본에서 치료받는 경우라면 더 힘들죠. 낯선 환경에서 오랜 기간 있어야 하고 언어 문제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병원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중입자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국내에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세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중입자 치료가 적합할지 판단해 줄 겁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일본의 중입자 치료센터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의료 코디네이터나 중개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검사 자료와 영상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보내면 일본 병원에서 검토한 후에 치료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날짜를 잡고 일본으로 가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밀 검사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됩니다. 치료는 보통 주 5회, 4주에서 6주 정도 진행됩니다. 비용은 선불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재정적인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도 꼭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치료 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중입자 치료가 기적의 치료법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암 치료의 혁명이다. 꿈의 치료법이다.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물론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발전된 기술이긴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환자의 상태와 암의 특성에 따라서 오히려 일반 치료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이 가능한 초기 암이라면 수술이 표준 치료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중입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가 더 적합한 경우도 많습니다. 암이 여러 곳에 퍼져 있거나 전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보다 이런 치료들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중입자 치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치료 옵션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담당 의사,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병원 의사의 세컨드 오피니언도 들어보시고요. 비용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다른 치료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게 가족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중입자 치료센터가 생기면 상황이 좀 나아질 거예요. 일단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테고 비용도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적용도 점차 확대될 수 있고요. 하지만 당장은 중입자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닙니다. 비용, 시간, 체력,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중입자 치료를 받으려고 몇 달을 기다리다가 암이 진행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만큼 중요한 게 환자의 의지와 가족의 지지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든 환자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가족의 사랑과 응원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는 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제가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분명히 훌륭한 기술이고 적합한 환자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암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정보를 모으세요. 여러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치료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환자 본인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싼 치료가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의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중입자 치료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